그러나 선관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선거가 있으면은 평상시에 비해서 몇 배의 사람들이 휴직을 했습니다. 그 직원이 돌아와서 또 승진을 했습니다. 다른 공무원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관위는 경력직 채용이라는 명분하에 고관직의 자녀들을 세습 채용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공정을 깼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관위원장들이 대법원장, 각급 선관위와 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며칠에 한 번 나와서 결정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조직이 기강이 쓰고 조직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번에도 50% 투표용지 비율 결정했는데 저희 실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 보고도 안 됐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조직, 이것이 오늘날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점에 있어서 정치인으로서 그동안 우리가 선관위를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고 견제하지 못했던 데 대한 창피함과 책임감이 듭니다. 이러한 선관위의 책임을 추궁하고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그러한 잘못된 점을 주장하는 젊은이들의 목소리, 저는 굉장히 경청하고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중한 목소리가,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수단과 방식이 법질서를 훼손한다면 그 가치가 훼손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기를 저는 바라고, 또한 우리 정치인들이 이런 정말 고귀한 목소리를 정쟁의 무대로 끌어온다면 그 가치가 또 훼손될 겁니다.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당연히 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서 과연 선관위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꼭 대한민국에 선관위가 있어야 되는가? 지금 검찰청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해체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근원적인 문제에 있어서 과연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 사례처럼 행정기관에서 선거 때가 되면 힘을 모아서 일을 처리한 것이 합리적인지, 그러한 최극점까지 한번 우리가 원인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에서 토론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공적인 유럽 순방을 마치고 방금 귀국하셨습니다. 의총에 들어오기 전에 공항에 나가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G7 유럽 순방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한편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로서 자유무역에 따른 상호 이익을 적극 설득하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임 대통령은 외국에 나갈 때마다 불안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 순방에 나갈 때마다 어떤 또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실까 기대를 국민들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이후의 새로운 철강 관세에 대해 무관세 쿼터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 것은 우리 기업과 국민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크나큰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후에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대해서는 검증기관에 한국 기관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후에 산업 가속화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EU와 FTA를 체결한 나라이므로 EU와 동일한 처우를 받게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와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여 첨단 산업에서부터 문화 관광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폭을 크게 넓힌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쯤에서 박수 한번 좀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G7 정상회담 공식 만찬 자리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 중동 정세에 대해 90분이 넘는 약 2시간에 걸친 환담을 나눈 것은 이번 순방의 백미 중의 백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에서도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관여를 기대한다고 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여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외교에서 이런 개인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부 동반 골프 약속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서명하는 그 서명한 펜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더 큰 선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한미 정상 간의 각별한 친분과 두터운 신뢰를 거듭 확인하는 자리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처럼 강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가감없이 보여준 대한민국 외교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로서의 풍모를 10분 발휘한 이재명 대통령의 역대급 외교 성과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중동 전쟁이 종전됨과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이 혼신을 다한 외교적 노력이 더해지며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교황청 방문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향한 우리의 노력을 강조하며 레오 14세 교황님의 방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8년 전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산책하며 나란히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멈춰선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남북 관계도 새로이 물꼬를 터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안정에 큰 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정청이 똘똘 뭉쳐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번영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도 흔들립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정 안정을 위하여 국회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힘차게 돌려나갈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합심 단결, 합심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 채택과 계획서 승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2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로 인해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는 펜싱 국가대표팀 준비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손에 익은 장비를 챙기지 못하고 다른 선수의 장비를 빌려 출국하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천준호 수석 그리고 이모경 의원 또 한 분 누구였죠? 전용기 의원 새 국회의원이 현장을 방문한 바 있는데 다음을 기약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대의 마구잡이식 사적 검문과 대한